뷰. 희망을 만나는 공간. 진단부터 회복까지 환자 곁을 지키는 일산병원 암센터. 암 치료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인 동시에 삶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일산병원 암센터는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더욱 편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단부터 치료 회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산병원 암센터를 찾았습니다. 신속한 진단과 원스톱 진료. 암 치료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산병원 암센터는 검사와 진단, 치료 계획 수립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여러 부서를 오가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치료 과정 전반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더욱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암종별 전문 진료 체계. 일산병원 암센터는 유방암과 위암, 대장암, 폐암, 혈액암, 부인암 등 주요 암종별 전문 진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분야 의료진이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료하며 환자 상태와 질환 특성을 고려해 치료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 최신 치료 지침을 적극 반영해 수준 높은 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동행. 암 진단 이후 환자와 가족은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일산병원 암센터는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료 일정과 주의사항, 생활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돌봄. 암 치료는 의료진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력해야 합니다. 암센터에서는 종양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해 환자 상태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와 영양 상담, 건강관리 교육을 지원하며 환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전 클리닉과 예방관리.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은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암센터 내 유전 클리닉은 유전성 암이 의심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조기 검진과 예방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회복 이후까지 이어지는 관리. 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건강관리는 계속됩니다. 일산병원 암센터는 재활 프로그램과 암평생관리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합니다.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와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암 생존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스페셜 인터뷰 1.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미래. AI 플랫폼 병원으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하는 일산병원. 지역의 필수 의료를 지키는 일은 공공병원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공공병원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창훈 병원장을 만나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 AI 기반 플랫폼 병원으로의 도약을 통해 그려가는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한창훈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 일산병원은 짧은 기간 안에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전환하며 중증 환자 치료와 지역 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공공병원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부담이 이어진 데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인력 공백까지 겹치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한창훈 병원장은 공공병원은 지역사회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착한 적자를 감당하는 공공병원의 가치. 지역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운영 부담도 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료 분야는 민간 병원에서도 운영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일산병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소아응급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아울러 심뇌혈관 질환 대응 체계와
외상진료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창훈 병원장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보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의료가 있다며 공공의료가 감당하는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의 질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일산병원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비롯해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경기 서북부 권역에서 핵심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지만 중증 응급 환자와 외상 환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까지 담당하는 이유도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한창훈 병원장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며 일산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자병원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적정 진료 모델과 합리적인 의료비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AI 플랫폼 병원으로 여는 공공의료의 미래. 한창훈 병원장이 그리는 미래의 일산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선 플랫폼 병원이다. 그는 정책, 지역, 기술, 경영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병원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기술을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미래형 의료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도 참여하며 AI 기반 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한창훈 병원장은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일산병원이 지역사회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병원으로 성장해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이 치료뿐 아니라 건강교육과 예방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며 일산병원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향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AI와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의료를 준비하고 있다. 한창훈 병원장이 제시하는 플랫폼 병원 비전은 단순한 병원 경영 전략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가깝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미래 의료 혁신을 이끄는 선도기관으로서 일산병원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된다. 인터뷰 1. 삶을 지키는 암 치료의 기준. 환자 중심 통합 진료로 완성. 종양혈액내과 홍수정 교수. 진료 분야 대장암, 유방암, 노인암 항암 약물 치료. 진료 시간 월 오전 오후, 화 오전, 수 오전, 첫째 셋째 금 오전 오후. 암 치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밀의학과 면역항암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며 암은 이제 절망의 질환이 아니라 관리와 극복이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암센터는 환자 중심 통합 진료를 바탕으로 치료 성과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고령 암 환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암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진료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 암 치료의 방향을 제시한다. 환자 한 사람을 중심에 둔 통합 진료. 일산병원 암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환자 중심의 통합 진료다. 암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치료 이후의 삶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암센터가 추구하는 의료의 본질이다. 최근 암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 환자는 암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등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신체 기능 저하와 영양 문제, 노쇠 상태까지 동반되면 치료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홍수정 암센터장은 고령 암 환자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암 치료는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환자의 동반 질환과 신체 기능, 삶의 질까지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산병원 암센터는
환자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철학은 암센터의 진료 시스템 전반에 반영돼 있다. 종양내과를 중심으로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전문성과 협력이 만나는 다학제 진료. 암 치료가 고도화될수록 의료진 한 사람이 모든 치료 과정을 책임지기는 어렵다. 암의 종류와 진행 상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산병원 암센터에는 외과,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한다. 여기에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까지 함께 협력하며 다학제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 병기 평가를 거친 뒤 여러 전문의가 함께 논의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는 종양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가 참여해 부작용 관리와 영양 상담, 환자 교육을 지원한다. 고령 암 환자에게는 암 치료와 만성 질환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진료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또한 암센터 내 유전 클리닉은 유방암과 난소암, 대장암 등 유전성 암이 의심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유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밀의학이 이끄는 새로운 치료 환경. 최근 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밀의학의 발전이다. 같은 암이라도 환자마다 다른 유전자 변이와 종양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의 발전은 암 치료의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전이성암 환자들도 장기간 생존하거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산병원 암센터도 최신 국내외 진료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정밀 진단과 맞춤 치료를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제공한다. 홍 센터장은 앞으로 암 치료의 개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암 치료의 핵심은 정밀의학과 개인 맞춤 치료입니다. 환자마다 다른 유전자와 종양 특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 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액체 생검과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치료 이후의 일상까지 함께하는 동행. 암 치료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마무리되지 않는다. 많은 환자가 치료 이후에도 피로감과 통증, 림프 부종, 영양 문제,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암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은 현대 암 치료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일산병원 암센터는 재활의학과와 협력해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암평생클리닉에서는 치료 이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암센터의 역할은 치료가 끝나는 순간 종료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 이후의 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암 치료의 목표가 단순한 생존 연장을 넘어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치료 여정. 암 진단은 누구에게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은 암 치료의 가능성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많은 암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고 전이성암도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일산병원 암센터는 단순히 암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함께 나누고 치료 이후의 삶까지 동행하는 든든한 동반자다. 삶을 지키는 암 치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일산병원 암센터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미래다. 스토리. 진짜 나의 사용 설명서. 알고리즘 시대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삶은 거창한 결심보다 사소한 습관에서 방향이 결정된다. 하지만 알고리즘과 플랫폼이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경쟁적으로 차지하는 시대에는 바른 생활조차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스스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삶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본다. 책상 위에 둔 컵 하나를 며칠 치우지 않았을 뿐인데 방의 공기는 이상하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는 영수증, 충전기 전선, 벗어둔 옷, 읽다 만 책이 따라붙는다. 질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질서는 늘 사소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다. 오늘의 산책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독서를 주말로 미루고 주말의 정돈을 다음 달로 넘기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임시 보관함처럼 변해 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닫힌 개의 엔트로피 곧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물론 비유일 뿐이나 일상에는 섬뜩할 만큼 들어맞는다. 방치된 정원은 꽃밭이 되지 않는다.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된다. 방치된 몸은 단단해지지 않는다. 무거워진다. 방치된 정신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흐려진다. 삶의 격조란 결국 이 흐트러짐을 알아차리고 매일 조금씩 질서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다. 알고리즘 시대의 욕망은 내 욕망인가? 오늘날 바른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이 예전보다 나약해져서가 아니다. 인간의 약점을 겨냥하는 산업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유혹에는 술집, 담배, 도박장처럼 공간과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혹은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쇼츠, 온라인 쇼핑 앱은 강제로 명령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원해서 본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다. 내가 다음 영상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내가 멈춘 시간, 다시 본 장면, 좋아요를 누른 습관, 몇 초 만에 넘겼는지의 기록이 나보다 먼저 나의 다음 욕망을 계산한 것인가.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시청 지속 시간과 반응을 중요한 신호로 삼아 다음 콘텐츠를 배열한다. 알고리즘은 내 취향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내 취향이 어느 방향으로 더 오래 붙잡힐 수 있는지도 함께 실험한다. 그러니 알고리즘 시대의 욕망은 순수하게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나의 기질과 플랫폼의 계산이 공동 생산한 욕망에 가깝다. 인용 구글 연구팀 유튜브 추천을 위한 심층신 경망 2016. 인용 유튜브 공식 블로그 유튜브 추천 시스템에 관하여 2021. 담배, 술, 야식, 쇼핑, 쇼트폼은 서로 다른 물건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모두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노력할 필요도 없다. 중독성 물질은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하고 뇌는 그 물질과 관련된 단서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도록 학습된다. 즉, 중독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자극에 뇌가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인용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약물과대 2020. 흡연도 마찬가지다. 담배 한 대는 잠깐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금연한 사람들은 계속 흡연한 사람들보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용 영국의학저널 금연과 정신건강 변화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2014. 술도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느슨한 위로처럼 포장되지만 대규모 질병부담 연구는 건강 손실을 최소화하는 음주 수준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더 랜싯 195개 국가와 지역의 알코올 사용 및 질병부담 연구 2018. 잠들기 전 화면을 보는 습관도 사소하지 않다. 밤에 발광전자 책을 읽은 사람들은 종이책을 읽은 사람들보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생체시계가 늦춰지며 다음날 아침 각성도가 떨어졌다. 미국 국립과학원에보 야간 발광 전자책 사용이 수면, 생체 리듬, 다음날 각성도에 미치는 영향 2015. 그러므로 문제는 단순한 나태가 아니다. 주권의 문제다. 내가 내 몸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이 내 몸을 쓰고 있는가. 내가 내 주의력을 배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내 주의력을 배분하고 있는가.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 호출에 응답하는 상태다. 우리는 흔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사고 싶을 때 사는 삶을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반대다. 먹고 싶지 않은데도 먹어야 하고 피곤한데도 화면을 넘겨야 하며 불안하면 사야 하고 외로우면 마셔야 하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충동의 호출에 성실히 응답하는 상태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다. 역설적으로 몸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리에서 정신의 자유를 가장 엄격하게 사유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우리에게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날씨, 타인의 평가, 시대의 운, 질병과 사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분노에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룰지 말지는 적어도 일부 우리에게 달려있다. 스토아 철학의 요점은 감정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내 바깥의 사건이 내 안의 질서까지 마음대로 흔들게 두지 말자는 말이다. 알림과 광고, 피로와 욕망이 내 하루의 운전대를 잡게 두지 않는 기술이다. 의지력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다. 많은 사람이 바른 생활을 결심할 때 의지력을 떠올린다. 내일부터 독하게 마음먹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 이제부터 달라지겠다. 그러나 인간은 결심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결심은 불꽃에 가깝다. 잠깐 밝게 빛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난방 시스템이다. 습관은 며칠 독하게 참는다고 생기지 않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단서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붙일 때 몸에 새겨진다. 새 행동이 습관으로 장착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66일이었고 개인과 행동에 따라 18일에서 254일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인용 필리파 렐리 외 현실 세계에서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유럽사회심리학 저널 2010 행동 계획이 중요하다. 막연히 술을 줄이겠다, 휴대폰을 덜 보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만약 어가 일어나면 비를 한다는 식으로 상황과 행동을 묶어두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실행 의도라고 불리는 전략으로 목표를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행동 절차로 바꾸는 방식이다. 인용 피터 골비처 실행 의도 미국 심리학자 1999 밤에 휴대폰을 덜 보겠다는 약하다. 밤 11시가 되면 휴대폰을 거실 충전기에 꽂고 침실에는 가져가지 않는다가 강하다. 술을 줄이겠다는 약하다. 퇴근 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의점에서 맥주 대신 탄산수를 사고 20분간 걷는다가 강하다. 담배를 참겠다는 약하다. 흡연 욕구가 올라오면 바로 피우지 않고 타이머 3분을 켠 뒤 물을 마신다가 강하다. 바른 생활은 욕망을 정면으로 때려 눕히는 영웅주의가 아니다. 욕망이 자동으로 가던 길목을 미리 바꾸어 두는 지적인 우회로다. 중요한 것은 나는 강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마나 줄여놓았는가이다. 좋은 생활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이고 품격은 타고난 절제력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에서 나온다. 자극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 여기서 격조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진다. 우리는 격조를 흔히 비싼 취향과 혼동한다. 좋은 옷, 좋은 식당,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악을 떠올리지만 더 깊은 격조는 자기 조율의 수준에서 나온다.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과 밤 시간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바른 생활은 자극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정해진 시간에 펴는 책, 밤이 깊기 전에 화면을 덮는 손짓, 유혹을 피해 걷는 20분, 내일을 위해 침대를 정돈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다. 그것들은 느슨해진 삶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작은 의식이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충성이다. 방종은 자유가 아니다. 방종은 방향을 잃은 에너지의 낭비다. 진짜 자유는 내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자유는 대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온다. 정돈된 방, 맑은 아침, 가벼운 몸,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해야 할 일을 해낸 사람만이 누리는 낮고 깊은 평온. 이보다 더 지적이고 품격 있는 저항이 또 있을까? 스페셜 인터뷰 2. 보험자병원에서 AI 플랫폼 병원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도전. 이정수 행정부원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자 경기 서북부 권역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원 개원 이후 지역거점 종합병원의 역할을 넘어 건강보험 정책의 실증 무대이자 필수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왔다. 최근에는 AI 기반 의료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수 행정부원장을 만나 일산병원의 역할과 운영과제, 앞으로의 비전을 들었다. 큐. 일산병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운영 규모를 소개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보험자 병원입니다. 2000년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현재 24개 진료과 804개 병상, 83개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며 직원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진료 역량 측면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 준하는 수준을 갖추었습니다.
큐. 일산병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일반 병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일산병원은 크게 세 가지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입니다. 연간 120만 명에 이르는 환자가 이용하는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둘째는 건강보험 정책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보험자 병원입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정책 사업을 수행하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실증 기반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는 공공병원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내혈관질환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을 운영하며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영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큐. 공공병원으로서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일산병원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소아응급의료, 장애인 보건의료, 소아재활 분야 등 미충족 의료 영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서북부 공공의료 안전망의 중심축으로 기능합니다. 큐. 일산병원의 진료와 수술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산병원은 종합병원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진료 규모와 수술 역량은 상급 종합병원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804개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83개를 운영하며 경기 서북부 권역의 중증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수와 입원 환자 수 모두 일반 종합병원 평균을 크게 웃돌며 각종 고난도 수술과 중증 질환 치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 실적은 일산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며 지역 내 의료 전달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원동력입니다. 큐. 병원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과제는 전문 의료 인력 확보입니다. 진료 규모는 상급 종합병원 수준에 근접하지만 의과대학을 보유하지 않아 우수 의료진 확보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 고난도 진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보험자 병원으로서 수행하는 정책 실증 기능입니다. 일산병원은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법적 지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필수의료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만큼 역할과 기능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체계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수행 성과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도 민간병원처럼 기부금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부금이 활성화되면 첨단 의료 장비 도입과 필수의료 분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병원의 재정 안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큐. 앞으로 일산병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병원은 공공의료와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AI 기반 의료 서비스와 병원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래형 플랫폼 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검증된 AI 모델과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건강보험공단과 정부 정책에 연계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험자 병원이라는 독특한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혁신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큐.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산병원은 단순히 규모가 큰 병원을 넘어 국민건강보험의 가치를 실현하는 병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동시에 AI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꼭 필요한 병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포. 몸과 마음을 살리는 생활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만드는 건강한 변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늦은 취침 시간과 운동 부족,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건강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 한국인의 생활 습관 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삶의 방향을 찾아본다.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 출처 통계청 2024 생활시간 조사. 25년간 증가하던 수면 시간이 처음으로 감소. 10세 이상 국민 평균 수면 시간. 2019년 8시간 9분. 2024년 기준 8시간 1분. 최근 5년간 8분 감소.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평균 수면 시간 감소. 수면 문제 경험자 증가.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2019년 7.3%. 2024년 11.9%. 4.6% 증가. 특히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한국인 운동 실천 현황.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4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 유산소 운동 실천율 47.55%. 걷기 실천율 44.6%. 건강을 위한 최소 운동 기준.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이상. 걷기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대한민국 성인 스트레스 현황.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2023년 기준. 스트레스 인지율 26.4%.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성인의 비율.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 남 25.5%. 여 32.9%.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 2. 심혈관 질환 이후의 운동 회복을 여는 또 하나의 치료. 재활의학과 이장우 교수. 진료 분야. 심장호흡 재활, 근골격계 질환, 통증, 소화호흡 재활. 진료 시간. 월 오후. 화 오후 순환 근무. 수 오전. 목 오전 오후. 심뇌혈관 질환 센터.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급성기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질환이 아니다.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적이다. 재활의학과 이장호 교수에게 심혈관 질환 환자의 운동과 심장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운동은 약물만큼 중요한 치료. 심혈관 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술이나 수술로 막힌 혈관을 치료했다고 해서 질환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중심에 운동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과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심폐체력 향상은 심혈관 질환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전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환자가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 장기적인 예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환자가 약은 꼭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운동은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나 체력 단련 수단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향상된 심폐체력은 재입원과 사망 위험 감소로 이어지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운동은 심혈관 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퇴원 후 시작되는 심장 재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경험한 환자들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태가 안정되면 입원 중에도 가벼운 보행이 가능하며 퇴원 후에는 전문적인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심장재활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입원 중 시행하는 1기 재활, 퇴원 후 외래에서 진행하는 2기 재활, 평생 이어지는 3기 재활이다. 특히 2기 재활에서는 심폐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운동 처방을 내린다. 심장 재활은 운동뿐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과 위험인자 관리, 환자 교육을 함께 시행하는 통합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장 재활에 참여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낮고 삶의 질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뒤에는 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평가와 운동 처방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환자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심장 재활은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자가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심장이 안 좋을수록 운동은 필수.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심장이 안 좋으니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급성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운동을 제한해야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든 환자라면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피하면 심폐기능과 근력이 감소한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를 느끼게 되며 다시 운동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하고 혈관 기능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재발 위험을 낮춘다. 환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숨이 덜 차고 피로가 줄어드는 것이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힘들고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감소하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심리적 변화도 함께 나타난다.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아쿠아로빅 등이 대표적이다. 운동은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포함해 50-60분 정도 시행하고 주 34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병행하되 무거운 중량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반복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이때 운동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심혈관 질환 관리에서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개선이다. 금연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이며 과도한 음주도 피하는 것이 좋다. 식단은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위주로 구성하고 가공식품과 지나치게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한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과 부정맥, 심부전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도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운동과 취미생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재발 예방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심박수와 활동량을 관리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운동 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의료진의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불규칙한 맥박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혈관 질환 진단은 삶의 끝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체력과 자신감이 회복되고 어느 순간 운동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장 재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치료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심혈관 질환 이후의 삶은 치료실이 아니라 일상에서 완성된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은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심장 재활은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치료의 연장선이다. 센터. 치료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이 전하는 회복의 가능성.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한 정신질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특히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환자들은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희망을 잃어가는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은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함께 살피며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이해.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상당수 환자에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같은 속도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용량의 항우울제를 적절한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치료 후에도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난치성 우울증 또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한다. 난치성 우울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 치료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해 더욱 정밀한 평가와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일부는 양극성 장애, 불안 장애, 수면 장애, ADHD, 알코올 사용 문제 등을 함께 겪기도 한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만성 통증 같은 신체 질환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약을 바꾸기보다 현재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원인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울증 치료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었거나 재발을 반복한 경우에는 치료 반응이 더딜 수 있다. 또한 우울증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불안장애, 수면장애, 외상 경험, 만성 통증, 알코올 사용 문제 등이 함께 존재할 경우 회복 과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 사파이거나 ADHD, 갑상선 질환과 같은 다른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환자에게는 기존 치료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진단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은 단순히 약물을 변경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찾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이는 환자에게 맞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진료 철학. 난치성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우울감보다도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탓하거나 치료에 대한 기대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기분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무기력감과 집중력 저하로 직장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로 일상 기능이 떨어진다.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난치성 우울증 치료는 증상 자체보다 환자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같은 우울증이라도 불면이 핵심인 환자가 있고 불안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중심인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정밀 진단과 맞춤형 치료 시스템.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다. 복용한 약물과 치료 기간, 치료 반응 등을 확인하고 현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울 증상의 정도뿐 아니라 불안, 자살사고, 수면 상태, 인지 기능, 일상 기능 등을 평가하며 필요시 혈액 검사를 실시해 신체적 요인도 확인한다.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획된다. 약물 치료를 재평가하고 심리치료, 정신건강교육, 수면관리, 스트레스 조절 등을 병행한다. 필요에 따라 정기 경련 치료,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 에스케타민 치료 등 전문 치료도 고려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치료법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조합을 찾는 것이다. 난치성 우울증 환자들은 진단명이 같아도 증상 양상과 어려움이 매우 다르다. 어떤 환자는 극심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고 어떤 환자는 무기력과 집중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자살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 유지 자체가 어려운 환자도 있다. 이 때문에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과 생활 환경, 스트레스 요인, 과거 치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심리치료, 정신건강교육, 수면 개선, 생활습관 관리 등을 함께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생물학적 치료도 고려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치료법 자체가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조합을 찾는 것이다.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서 중요한 목표는 일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식사와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운동량이 감소하며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기 쉽다. 일산병원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은 환자 상태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한 끼 제대로 먹기, 짧은 산책하기와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 많은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면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만을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서 회복은 훨씬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 집 밖으로 나와 짧게 산책하는 것,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 모두 회복의 과정이다. 환자에 따라서는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회복은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흔들리는 시기가 반복될 수 있다. 의료진은 이러한 변화를 실패로 보지 않고 회복 과정의 일부로 이해한다. 환자가 좌절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방향을 조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은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가 다시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한 치료 과정이다. 희망을 다시 연결하는 치료. 난치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난치성 우울증은 치료의 종착점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를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또 다른 출발점이다. 의료진은 무조건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진료실을 찾은 것 자체가 회복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우울증은 혼자 견디는 병이 아니다. 전문가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회복 가능성도 커진다. 일산병원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은 환자들이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난치성 우울증은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다시 살펴봐야 하는 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영 교수.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반복되거나 충분히 호전되지 않으면 많은 환자가 나는 더는 좋아질 수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치성 우울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한 상태일 뿐이며 새로운 치료 전략과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원인과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불안과 불면이 핵심 문제이고 어떤 분은 직장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향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산병원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은 약물 치료뿐 아니라 심리치료, 생활습관 관리, 다양한 생물학적 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견디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메디컬. 두통부터 치매까지 신경계 질환 치료의 중심 일산병원 신경과.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두통, 수면장애 등 신경계 질환은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산병원 신경과는 세부 전문 분야별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뇌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일산병원 신경과는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과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두통, 수면장애, 뇌전증 등 신경과 전 분야의 세부 전문 진료 체계를 갖추고 의료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협력병원으로서 상급 의료기관과 연계가 원활하며 공공병원으로서 합리적인 진료비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 수면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카네맙, 제품명 레켐비 치료가 본격화되면서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병원 신경과는 신경계 응급질환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었다. 뇌졸중 환자를 위한 세이브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24시간 상주하는 신경과 전문의가 즉시 진료에 나선다. 또한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신경과 전문의 3명이 상시 진료 체계를 유지해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능하다. 경련이나 발작 환자를 위한 한라인 시스템도 운영하며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재활의학과와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한 것도 일산병원 신경과의 강점이다. 입원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하며 퇴원 후에도 진료협력센터와 가정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통, 손떨림,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증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상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산병원 신경과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진료와 신속한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의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아서는 안 되는 신호, 두통. 신경과 이수연 교수.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두통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악화되는 두통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쪽 팔다리의 저림이나 마비, 시야 이상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두통으로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은 맥박이 뛰는 듯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구역감이나 구토가 동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쪽 머리만 아픈 것은 아닙니다. 긴장형 두통은 머리를 띠로 조이는 듯한 통증이 특징으로 주로 오후나 저녁에 나타납니다. 군발두통은 한쪽 눈 주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눈물, 충혈, 콧물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도 두통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밝은 빛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 초콜릿, 카페인 등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개인별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통이 반복된다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에서 15일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약물과용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통이 한 달에 4일 이상 반복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예방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 어떻게 다를까? 신경과 윤소은 교수.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세포와 신경 연결망이 실제로 손상되는 질환으로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과 일상생활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과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잊고 힌트를 주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금전관리, 약 복용, 일정 관리에 반복적으로 실수가 생기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격 변화, 무감동, 의심, 충동성, 환각 등 기억력 저하 외의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치매는 하나의 질환명이 아니라 여러 원인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군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 환자 중 약 6에서 70%를 차지하며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뇌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며 보행장애나 수행기능 저하가 동반되기 쉽습니다. 루이 소체 치매는 환시와 파킨슨 증상, 인지기능 변동이 특징이고 전두축두엽 치매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해 성격이나 행동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물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독서나 학습 등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인지기능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난청이나 우울증, 수면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혈관 속에 쌓이는 침묵의 위험, 동맥경화증. 신경과 박민근 교수. 동맥경화증은 혈관 벽 안쪽에 LDL 저밀도지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염증과 섬유화, 석회화가 진행돼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에 죽상경화반이 형성되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밖에도 고중성 지방혈증, 고혈압, 흡연,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복부비만, 운동 부족 등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동맥경화증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갑자기 막히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침범 부위에 따라 흉통, 호흡곤란, 편마비, 언어장애, 다리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이나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상동맥이 침범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신장, 장 말초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허혈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통틀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경동맥 협착은 협착률에 따라 나뉘는데 50% 미만은 경도 협착, 5에서 70%는 중등도 협착, 70% 이상은 중증 협착으로 구분합니다.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CT, MRI 혈관조 영술 등을 시행하며 협착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동맥경화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금연,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건강한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하며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클리닉 1. 침묵의 장기,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 만성 콩팥병,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 신장내과 김효정 교수. 진료 분야 근만성 신부전 및 투석 치료,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병증, 이식, 신장센터. 진료 시간 화 오후, 수 오전, 목 오후, 금 오전. 콩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 상당수는 정기검진이나 혈액, 소변 검사에서 우연히 질환을 발견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기능은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생활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성과 만성, 다른 경과와 치료 전략.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발생 속도와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콩팥병은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심한 탈수, 과다출혈,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 조영제나 진통제와 같은 신독성 약물, 요로 폐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인을 조기에 제거하면 상당 부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혈과율 저하, 단백뇨, 혈뇨와 같은 신장 손상, 지표 또는 구조적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신장질환 등록 현황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 48%, 고혈압 21%, 사구체 신염 10% 순이며 이들 질환이 전체 원인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손상된 신장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 목표는 기능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지속된다면 신장 건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량이 달라집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혈뇨가 보입니다. 발목, 다리, 눈 주위가 붓습니다. 식욕이 감소하거나 메스꺼움이 지속됩니다. 혈압 조절이 어렵거나 새롭게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피부 가려움증이나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단계별 치료 계획. 만성 콩팥병 진단에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기본적으로 시행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사구 체여 과율을 계산해 신장 기능을 평가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와 혈뇨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초음파나 CT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해 신장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살펴봅니다. 원인 질환이 명확하지 않거나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고 단백뇨를 줄이는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저염식, 적절한 체중 유지,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약 10에서 15% 이하로 감소하면 신대체육법을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입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혈액투석은 주 3회 정도 병원을 방문해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료진의 관리 아래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복막투석은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어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자녀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치료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 신장 건강의 또 다른 치료. 만성 콩팥병 치료에서 식이요법은 약물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과 전해질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고 젓갈, 장아찌, 김치, 라면, 가공식품 등을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투석 전과 투석 후 권장량이 다르므로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과 인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등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며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 탄산 음료도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량도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만성 콩팥병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권장되지만 부종이나 신부전이 있는 환자,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치료, 올바른 생활 습관 관리는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콩팥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상을 알기 어려운 장기인 만큼 정기적인 검사와 관심을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키기 바랍니다. 클리닉 2. 침묵 속에서 자라는 위험 간암, 담도암, 췌장암, 조기 발견과 맞춤 치료가 중요한 이유. 외과 김지수 교수. 진료 분야. 간담 췌장 질환, 간암, 담도암, 췌장암, 간이식, 복강경 로봇 수술, 일반 외과 질환, 암센터. 진료 시간 월 오후 화 오전, 수 오전 암센터, 오후. 간암, 담도암, 췌장암은 대표적인 간담체 악성 질환으로 꼽힙니다. 세 질환 모두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진단을 받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밀 영상검사와 수술 기법, 항암, 면역 치료의 발전으로 치료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간담체암의 주요 원인과 증상,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간담체암의 특징. 간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간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암이 진행되면 오른쪽 윗배 통증, 황달, 체중 감소나 만져지는 복부덩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B형, C형 만성 간염과 간경 변증이 꼽히며 최근에는 지방간도 중요한 위험 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담도암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질환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흐르는 통로인 담도에 암이 발생하면 병이 진행된 후에야 황달이나 복통,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흡충 감염, 담도 결석, 경화성 담관염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췌장암은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췌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특히 어렵습니다. 흡연과 만성 췌장염, 가족력이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당뇨병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간담췌암은 모두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발전하는 치료 기술. 간담췌암 진단에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 CT 검사가 기본적으로 활용됩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MRI,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 관조영술, 조직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간암은 암의 크기와 위치, 남아있는 간 기능을 함께 고려해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간절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며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활용한 미세침습 수술이 활발하게 시행됩니다. 담도암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적 절제입니다. 최근에는 진단 당시 수술이 어려운 경우 항암 및 면역 치료를 시행해 암 크기를 줄인 뒤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대표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수술 전 선행 항암요법과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강경 및 로봇 수술의 발전으로 수술 후 회복 속도와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가 최근 간담췌암 치료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료 이후 관리와 꾸준한 추적 관찰. 간담췌암 치료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암 환자는 정기적으로 영상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아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음주를 피하고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담도암 환자는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간흡충 감염 예방을 위해 민물고기 생식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췌장암 환자는 수술 후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 기능이 감소할 수 있어 식사 조절과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CT 검사 등을 받아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암, 담도암, 췌장암은 여전히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하지만 진단 기술과 수술 기법, 항암, 면역 치료의 발전으로 치료 가능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 검진과 조기 진단,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며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다학제 진료의 확대는 환자에게 더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추적 관찰이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담췌암, 이런 증상은 놓치지 마세요. 간암 만성 간염, 체중 감소, 우상복 부통증, 간경변증, 위험. 담도암, 황달, 짙은 소변, 복통, 간흡충, 위험. 췌장암, 갑작스러운 당뇨, 명치 등 통증, 체중 감소, 흡연 가족력. 디지털, AI를 넘어 의료 혁신의 플랫폼으로. 일산병원이 그리는 AX 플랫폼 병원의 미래. 인공지능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의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의료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며 AX 플랫폼 병원 구축에 나섰다. 진료와 연구, 병원 운영은 물론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 공공의료 체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미래형 의료 생태계. 일산병원이 만들어가는 AX 플랫폼 병원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디지털을 넘어 AI가 연결하는 병원.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자의무기록, 모바일 진료 서비스, 스마트 병실 등은 이제 많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만으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일산병원이 추진하는 AX 플랫폼 병원은 기존 디지털 병원의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킨 미래형 병원 모델이다. 단순히 정보를 전산화하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활용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AX 플랫폼 병원은 병원 내부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소, 요양기관 등 다양한 의료 주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체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일산병원은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의료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병원 단위의 혁신을 넘어 지역 전체의 의료 수준을 향상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의료 현장을 바꾸는 AI 기반 혁신. 최근 의료기관들은 다양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특정 업무나 진료 영역에 국한된 활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일산병원은 진정한 AX를 실현하기 위해 병원장 직속의 AX 플랫폼 병원 추진단을 발족하고 병원 전체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병원에서는 AI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 환자 중증도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스마트 병동, 모바일 환자 서비스, 웨어러블 기반 생체 신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AI 영상 판독 시스템은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의심 병변을 자동으로 탐지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며, 중증도 예측 시스템은 환자 상태 악화를 조기에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무 기록 작성 지원과 AI 챗봇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진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나아가 의료진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람과 지역을 잇는 미래 의료 생태계 AX 플랫폼 병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의료다. 환자는 예약과 진료, 검사, 입원, 퇴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더욱 편리하고 연속성 있게 경험할 수 있다. 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스마트 병실은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더욱 안전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개인 건강정보와 진료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 예방 단계부터 진료 이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 경험이 가능해진다. 일산병원이 그리는 미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역의원과 병원, 보건소, 요양기관을 AI 기반 협진 플랫폼으로 연결해 환자가 지역 안에서 진료, 의료, 전원, 회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환자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지역 의료기관은 수준 높은 협진 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기반을 갖추게 된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안전성 확보도 중요해진다. 일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데이터 비식별화와 접근 권한 관리, 보안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AI가 제시하는 결과는 의료진의 최종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해 의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AI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 일산병원이 지향하는 AX 플랫폼 병원은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원이 아니라 AI를 가장 잘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병원이다. 진료와 연구, 교육, 공공의료를 아우르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산병원의 AX 핵심 기술, AI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 중증도 예측, 조기 경보 시스템, 생성형 AI 의무 기록 작성 지원, 스마트 병동, 모바일 환자 서비스,
웨어러블 생체 신호 모니터링. 땡스.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소아기내과 조용석 선생님. 한결같은 따뜻함. 처음 병원을 옮길 때만 해도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조용석 교수님께서는 늘 웃으며 맞아주시고 진료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암 수술 후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는 동안 교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살펴주시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외과 전호종 선생님, 외과 전담 강혜원 간호사님.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산전 검사에서 아이의 질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호종 교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아이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응급실로 달려왔을 때도 아이를 먼저 살펴봐 주시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고 수술 전후에는 보호자의 작은 질문에도 성심껏 답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혜원 간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다정한 말과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돌봐주신 덕분에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헌신과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외과 장지영, 박관훈 선생님, 정형외과 김상호 선생님, 성형외과 전여름 선생님, 92병동 이선빈 간호사님. 의료진이 전한 희망. 갑작스러운 사고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 우리 가족은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여러분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치료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보호자에게도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 내내 보여주신 전문성과 진심 어린 배려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시는 모습에서 의료인의 참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92병동 이선빈 간호사님은 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1병동 선생님들. 희망을 선물해준 61병동. 수술 후 중환자실과 병동을 오가며 입원 치료를 거치는 동안 불안과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61병동 의료진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셨습니다.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핵의학과 이상욱 팀장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일산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는 동안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PET-CT 검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상욱 팀장님께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편안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검사 과정은 물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따뜻한 진심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장내과 박근희 선생님. 기적 같은 회복. 어머니께서 심정질환은 위급한 상황을 겪으셨을 때 가족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희 교수님과 의료진 여러분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 덕분에 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치료를 진행해 주셨고 보호자에게도 현재 상태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큰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일상생활을 하실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다시 소중한 일상을 선물해 주신 박근희 교수님과 모든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컬처. 음악이 머무는 병원,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마음 나누기 힐링 콘서트가 전하는 치유와 공감의 선율.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불안과 긴장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환자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환자 경험 향상 활동을 운영합니다. 그중 마음 나누기 힐링 콘서트는 음악과 예술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지역사회가 함께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병원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힐링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음악과 예술이 만드는 치유의 순간. 마음 나누기 힐링 콘서트는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 더욱 깊이 소통하고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치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투병 과정에서 지친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과 위로를,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느끼는 진료 체감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욱 편안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콘서트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집한 재능 기부자들의 참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병원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위로를 나누는 문화적 거점이자 마음의 쉼터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무대. 마음 나누기 힐링 콘서트는 매월 한 차례 병원 로비 등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피아노와 기타, 바이올린 연주부터 성악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지며 관객과 가까이에서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공연이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관람 중심의 형식이라면 힐링 콘서트는 지역 주민의 재능 기부와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또한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려함보다는 정서적 안정과 공감, 소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재능 있는 직원들이 직접 연주자나 공연 참여자로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병원 문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병원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내원객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사진과 후기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산병원은 단순히 진료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과 치유가 흐르는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작은 나눔이 만든 큰 감동.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지난 5월 가정이달을 맞아 열린 공연입니다. 당시 총무부 최문희 직원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전문 뮤지션이 연주했고 공연과 함께 카네이션 나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내원객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많은 분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요즘은 카네이션을 달 일이 거의 없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고마움을 전하셨고, 또 다른 환자분은 몸도 마음도 무거운 상태로 병원을 찾았는데 음악을 듣고 꽃까지 받으니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음악 한 곡과 진심 어린 마음이 환자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치유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 경험혁신부는 이러한 경험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병원. 일산병원 환자경험혁신부는 힐링 콘서트뿐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자 경험팀은 고객 만족도 조사와 환자 서비스 개선 활동, 고객 접점 관리 등을 통해 환자 중심 문화를 강화하며, 고객 지원팀은 진료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객 상담실을 운영하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고객 친화팀은 처음 오신 분 창구 운영, 외래 환자 안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동행 서비스 등을 실천하며 누구나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 경험혁신부는 감성적인 문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이겨내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에 일산병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일산병원은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힐링 콘서트의 선율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서치. 운동 효과 폐경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당뇨병 여성 맞춤형 운동 전략. 내분비내과 고지혜 교수 연구팀. 운동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운동이라도 폐경 여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당뇨병 여성 맞춤형 운동 전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고지혜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2형 당뇨병 여성의 운동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경 여부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다이어비티즈 앤드 머테벌리점 저널에 게재되며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제2형 당뇨병 여성 86,167명을 평균 8.2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은 폐경 전 여성 32,477명과 폐경 후 여성 53,690명으로 구분했으며 운동량에 따른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폐경 전후 운동 효과도 달랐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 운동은 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형 당뇨병 여성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실천한 여성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일정 수준까지는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예방 효과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운동이 미치는 효과는 폐경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폐경 전 여성에서는 운동을 통해 뇌졸중과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했으며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운동량 증가에 따른 유의한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은 죽상경화증보다 관상동맥 경련이나 미세혈관 이상 등 다른 기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대로 폐경 후 여성에서는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가장 많은 운동량을 유지한 그룹에서 예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뇌졸중과 사망 위험 감소 효과는 폐경 전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혈관 기능과 대사 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일한 운동이라도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적게 운동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운동량이 부족하면 뇌졸중뿐 아니라 심근경색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빅데이터가 밝힌 맞춤형 운동 전략.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폐경 여부에 따른 운동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당뇨병과 운동의 효과 또는 폐경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각각 분석한 연구가 많았지만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 맞춤형 운동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다. 연구 결과는 모든 당뇨병 여성에게 운동이 중요한 치료 전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다만 폐경 여부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팀은 폐경 전 여성에게는 뇌졸중과 사망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이, 폐경 후 여성에게는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충분한 운동량 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뇨병 여성 심혈관 예방의 새로운 기준. 이번 연구는 당뇨병 여성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폐경 여부에 따른 운동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인의 생애 주기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처방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크다. 연구팀은 앞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도 획일적인 운동 권고보다 환자의 연령과 폐경 여부, 대사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한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여성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뿐 아니라 예방의학과 생활습관 관리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H 뉴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일산병원은 지난 6월 9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연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보건의료 분야 교육, 연구, 진료 협력을 확대하고 기관 운영과 공공의료 사업 개발, 국가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영 모자의료센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환자가족 초청행사 성료. 일산병원은 4월 17일 병원 대강당에서 산모 태아 집중치료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환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 권영 모자의료센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환자가족 초청행사 프롬 버스 투 퍼스트 스텝 일산병원과 함께하는 소중한 성장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낸 이른둥이와 환아,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국회의원이 참석해 환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격려했다. 중증 응급환자 신속 수용을 위해 일산소방서와 업무협약. 일산병원은 4월 30일 일산소방서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19 구급대 이송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신속한 이송 및 적정 의료기관 선정, 이송 전 사전 통보 체계 유지, 이송 및 수용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 강화, 응급환자 수용 지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차 의료개발센터 심포지엄 2026 개최. 일산병원은 5월 9일 병원 대강당에서 통합돌봄과 AI, 지불 모형을 중심으로 미래형 1차 의료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1차 의료개발센터 심포지엄 2026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차 의료 통합 관리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고양특례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시의사회,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학계, 1차 의료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1차 의료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루닛과 의료 AI 업무 협약 체결. 일산병원이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과 손잡고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앞장선다. 일산병원은 루닛과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이하 의료 FM 기반 인공지능 전환, 이하 AX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간 일산병원은 루닛과 함께 약물 이상 반응 분석, 응급실 환자 분류 등에서 의료 FM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임상실증을 넘어 병원 운영 전반의 AX로 협력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수진 교수 유럽 보존치과 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치과 보존과 허수진 교수가 지난 5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AIC 27th 인터내셔널 칸그러스 앤드 칸즈 이유아로에서 치과 재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연합치과 보존학회가 주관하는 보존치과 분야의 주요 국제학술행사로 전 세계 치과의사와 치과 재료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해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허 교수는 국내 치과 재료 연구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연구진과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숨은 고수. 병원의 올바른 진료를 뒷받침하는 26년의 기록. 보험심사부 이민숙. 저는 보험심사부에서 환자가 받은 진료가 건강보험 기준과 정책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적정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처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달라진 건강보험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료과에 도움을 드리고 협조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2000년 개원과 함께 입사해 어느덧 26년째 일산병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우연히 접한 건강보험 요양급 여비용 책을 읽고 흥미를 느낀 것이 지금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저의 전문 분야이자 보람을 느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기준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업무량과 변화의 속도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성취감도 큽니다. 이번에 숨은 고수로 선정된 것은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아온 보험심사부 동료들과 함께 받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병원과 환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보험심사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 환자의 회복을 돕는 일 진단검사의학과 이상선.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에서 근무하며 환자의 감염 원인을 찾는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래나 입원 치료 과정에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곰팡이, 기생충 등을 검사해 정확하게 동정하고 어떤 항생제가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저는 2000년 1월 3일 병원 개원과 함께 입사해 어느덧 26년째 일산병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인을 찾아내고 검사 결과 하나가 환자의 치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이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진단해 환자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병원 개원 당시 받은 종합검진 상품권을 아버지께 드려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순간입니다. 그 검진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됐고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일산병원은 저에게 직장을 넘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숨은 곳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동료가 많기에 이 영광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과 나누고 싶습니다.